자, 고조선 군장사회. 군장이 당군 안 포함이잖아, 그렇지? 자, 부여 고구려. 오부죠? 연맹 왕국이라고 했어. 부여랑 고구려, 그렇지? 옥저동해 군장사회. 사만 소국 연맹체인데 군장이야, 군장. 그치? 자, 연맹의 특징이 있고 왕이라고 칭하는 데는 부여 고구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군장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써있나? 어찌됐건은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 나라가 발전을 하잖아. 나라가 세워지고 좀 더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군장이야. 두 번째는 연맹, 왕국이야. 세 번째는 뭘까? 중앙 집권. 요 순서를, 자,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나라가 부국강병해져. 즉 나라가 자리 잡아가고 커지고 힘이 세지는 과정을 보면 지도자가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 틀려. 자, 여기서 왕이 등장했지만 이 왕이 이때는 연맹왕국이어서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해. 중앙집권 체제는 뭐야?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집중돼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왕권이 강화되면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삼국으로 넘어가는데, 삼국의 성립을 보면서 어떻게 중앙 집권화가 되어서 나라가 자리를 잡느냐를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안 나오지?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교재를 보면 삼국과 가야의 발전 및 대외관계를 보면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나오지.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 자,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 나라가 힘이 세지고 자리를 잡는 조건. 그치? 제대로 된 국가가 탄생하는 조건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중앙집권 국가잖아. 그치? 국가, 중앙집권 국가 조건이 뭐야? 왕권 강화래. 왕권 강화. 왕권을 강화했어. 왕권을 왕권이 강화돼야 돼. 그 왕권이 강화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독재. 야, 부산 봐봐. 우리나라는 왕권이 강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왕권이 강해, 약해? 아니, 대통령 잘못하면 맨날 감옥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끌어내리는데? 네. 드럼통 넣어요. 자, 그러면은 남한하고 북한 중에 왕권이 강한 나라는 어디야? 북한. 북한이 왕권이 강한 특징이 뭐야? 왕을 뽑아? 아니면 상속을 해? 상속. 진짜 왕권이 강하면 어떻게 된다? 부자상속. 그렇지.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내 맘대로잖아.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 왕권을 다른 사람에 줘?
어? 아니잖아. 내 사랑은 내 자녀한테 물려주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왕권이 약하면 이게 가능이 안 돼. 인간이. 어? 나는 이제 죽고 없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려주세요. 그런데 신하들이 속으로 저게 말이 되냐? 막 그러면서 막 갈아엎으면 상속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왕권 강화, 중앙집권 국가가 되려면 왕권이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자 상속이야. 이 부자 상속을 부자가 왕권을 상속받는구나가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영토, 왕권이 강화, 중앙집권 왕권이 강하려면은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와 이렇게 시처럼 막 대단하다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 보여줘야 되잖아. 뭘로 보여줘? 영토, 정복, 정복력. 야, 우리 왕이 세다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옆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 와! 그러면 야, 왕 우리 세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왕권 강화가 되지. 그치? 어떤 나라가 중앙 집권화 되겠어? 왕이 센 사람. 왕이 세다는 걸 증명하면 당연히 중앙 집권이 되겠지. 그러면은 그 왕은 뭐를 증명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세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옥저 먹고 동해 먹고 부여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야 옆집에 제 민선에 내가 가서 혼내줄게. 내 밑으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들어올게요. 그러면 이제 민선의 땅까지 우리 땅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중앙집권 국가야. 그래서 영토 확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치? 그리고 율령반포래. 율령반포. 율령반포니까 용어가 막 어렵지만 뭐야? 법 만들자. 법 만들자. 자, 생각을 해봐. 법을 왜 만들고자 했는가? 율령반포가 중앙집권 국가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율령반포. 율령. 법을 체계화했다. 근데 율령반포 옆에 보면은 관등제 관복 신분제라고 써있어. 관등제 관복 신분제. 관등제 관복 신분제라는 거는 뭐를 법제화했다는 거야? 신분을 법제화했다는 거야. 왜? 왜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들면 안 돼. 근데 그거를 왜 법제화해? 쿠데타 왕지? 그러니까 쿠데타는 왜? 예전에는 뭐였어? 연맹. 너도 왕 나도 왕 너도 왕 될 수 있어 없어? 네. 근데 지금 중앙집권이 돼야 돼. 네. 왕은 한 명이어야 돼. 네. 그러려면은 누구 세력을 제대로 보장해줘야 되는 거야? 왕. 귀족. 내가 왕할 테니까 야 대신 너네들은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줄게. 나만 믿어.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쿠데타를 방지하려면 확실하게 내 밑으로 수하를 들려면은 뭐를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돼? 신분. 야, 넌 2인자야. 1인자인 나만 한 놈 보면 너는 2인자로서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돼? 그래, 왕이시여. 나는 그럼 왕까지 머리 아픈 왕 노릇 안 하고 그냥 왕처럼 대우는 받을 수 있어. 중앙집권. 그치? 이게 되려면 어떻게?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해줘야 된다. 그게 뭐야? 신분. 그치? 그래서 율령이 세워져야 돼. 신분제, 관복, 관직 이런 거 보장 확실하게. 그치? 그러면은 머리 아픈 내가 그래 왕 너가 다 해먹어라 나는 지금 좋다 이렇게 살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불교.
목사님. 야, 중앙집권 나라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해, 불교가. 왜 필요했어? 왜? 종교로 인해서 국민들이 하나로 통일되고. 그치. 사상과 신념이 하나가 되면 통솔하기가 쉬워. 그치? 야, 나는 그거 안 믿어. 저게 맞아. 막 너는 너대로 살아. 막 그거야. 각기 소견대로 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지. 근데 그거를 하나의 가르침으로 통솔할 수 있으려면 종교가 필요해. 그치? 신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가 자리를 잡느냐 안 잡느냐, 불교가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관건이 되는 거야. 중앙집권화 되는데. 자,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부자상소, 영토 확장,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요것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보면 되니까 한 5분만 쉬자. 5분만. 멈춰 놓을게요. 우리 몇 분 됐어? 네. 멈춰 있다 다시 재생되는 거잖아. 카메라엔 별로 안 나와요. 빛반사. 그래? 준비 잘하셨네. 가서 아니. 바빴어. 정경. 자, 기틀. 비틀. 기틀. 비틀. 11페이지 보면 중앙 집권 국가 체제의 기틀 마련. 기틀 마련 순서가 고구려, 백제, 신라. 글씨가 예뻐졌네요. 500시. 뭐 생겨질 거야. 자, 여기 있네. 순서 국가 발달의 과정, 발달 과정, 군정 국가에서 연명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다. 그렇지? 네. 지금 중앙집권 국가 체제 기틀 마련 순서. 자, 중앙국가 체제 기틀 마련 순서가 기틀이 마련이 됐다는 건 아까 뭐예요? 부자 상소. 그치? 영토 확장. 그리고 뭐야? 율령 반포. 목사님. 또 불교. 불교 수용. 그치? 네. 요거를 관점으로 보면 되겠지.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은 고구려가 이 기틀 마련한 왕들을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보면은 고구려의 처음 왕은 주몽이야. 주몽 알지? 네. 8. 자, 그럼 백제의 처음 시조는 누구야? 박형거세. 박혁거세. 박혁거세는 신라지. 원조. 아. 제가 맞았어. 신라. 맞아. 신라가 박혁거세. 나도 헷갈리네. 자, 여기서 난생설화.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박형거세랑 주모. 온주는 왜 난생설화가 안 나왔어? 그 둘째 아들이었는데 주몽의 그 아니 주몽이 아니라 유리왕 때 어. 주몽의 아들들 중에 유리왕 때 유리왕의 아들 3명 중에 이제 눈치 보던 아들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그치? 유리왕이 아끼는 제대로 된 왕 아들이
고구려를 물려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나중에 나라를 찾아와. 세우자 해가지고 내려가서 백제를 세운 거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부여가 있으면 예. 부여의 아들 아래서 나온 아들 주몽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 그치? 고구려에서 삼박 신세였던 애가 여기 내려와서 백제를 세운 거잖아. 그게 온조잖아. 네. 그치? 비류는 망해서 합류. 네. 비류가 첫째 왕이었는데 얘 온조의 형이었고 그러니까 비류 백제 온조 백제가 있었는데 비류가 합류하면서 온조 백제가 백제의 시조가 된 거야. 그치? 요렇게 이게 시조왕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다 알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왕. 자, 중앙 집권 기틀을 마련한 왕 보면은 태조왕이라고 써 있어. 주몽 다음에 태조왕이라고 써 있어. 태조왕. 태조왕이 고씨 독점적 왕위 세습이래. 왕위 세습. 왕위가 세습됐어. 그럼 이거 맞지? 그치? 그리고 영토확산. 영토확산 맞지? 어. 네. 그래서 태조왕이 기틀을 마련했대. 태조왕 하면 기틀 생각하면 돼. 그치? 그리고 고국천왕. 고국천왕도 중요한 게 고국천왕. 태조왕, 고국천왕. 5,000원. 고국천왕은 진대법 되게 중요해. 진지한 대화.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이 자리를 잡았어. 그치? 그리고 오부족을 오부로 개편하고 뭐 이거는 그런데 진대법이 진짜 고국천왕 하면 진대법이야. 진대법이 뭐냐? 옆에 써있긴 하지만 어? 자, 너네들 보릿고개 알아? 네? 5월에 벼농사를 지으면 10월까지 10월에 추수를 해. 그러면 10월에 추수를 한 다음에 보리를 심을 보리 10월 달에 해서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추수할 때가 한 5월 정도 되나? 그럴 거야.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는 벼랑 계절이 좀 달라. 그러니까 벼를 추수하고 보리를 심고 보리가 추수하고 하는 그런 보리를 먹으면서 벼농사 이 벼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사이 기간이 있어.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이 벼가 다 떨어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굶어 죽었어. 그걸 보릿고개라고. 너네들은 잘 고개를 못 모르는 거. 넘긴다 이런 느낌. 어? 그 고개를 못 어. 넘긴다 이런 느낌. 보릿고개를 넘기면 사는데 보릿고개를 못 넘기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너희들 세대는 상상도 안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보릿고개가 개념이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 6.25 이후에도 보릿고개로 많이들 힘들어했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돼. 맞아. 자, 이 보릿고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왕이 생겼어. 고국천왕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보릿고개 때 쌀을 빌려주는 거야. 창고에서. 나라 창고를 개방해서 빌려줘. 야, 너네들이 나중에 추수하고 나면은 벼가 좀 많이 넉넉하게 생기잖아? 그때 갚아. 그때 갚아. 그러니까 지금 가난할 때 내가 빌려줄 테니까. 나라의 곡식창고는 항상 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라의 곡식창고를 열어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형편되면 갚는 걸로. 되게 좋은 법이지.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와. 고국천왕이 되게 중요한 일을 했다. 진대법. 근데 이 진대법을 반대한 세력이 있을 거야. 누굴까? 응? 신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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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신하들? 자, 진대법이 없었어. 네.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한테 빌릴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 귀족들, 아.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빌릴 거 아니야. 그래, 빌려줘. 못 갚아. 어떻게 돼? 자기 노비가 되는 거야. 그럼 귀족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빌려주고 고리대금 막 하다가 못 갚아서 야 그러면 넌 내 노예야 내 거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귀족들은 자기 재산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노비가 곧 재산이잖아. 그치? 근데 진대법을 해. 그럼 누구가 손해인 거야? 그래. 그래서 고국천왕 때 귀족들이 그렇게 반발이 심했다.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면 돼. 그러면은 고국천왕은 왜 진대법을 실시한 거야? 백성들을 위하는 것도 한몫하지만 뭘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해? 네. 그렇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하면서 귀족 세력을 조금 견제를 했다. 자, 고국 천왕이 있고 고국 원왕이 있어.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고국 원왕. 백제 근초고 왕의 침입으로 전사. 자, 고국 천왕, 고구려에 있는 천사 같은 왕. 진대법을 실시했잖아. 자, 고국 원왕. 원수 같은 원? 고구려에 원한이 있는 왕. 이런 식으로. 왜냐면 백제가 쳐들어와서 죽였어. 고국 원왕을. 고국 원왕은 업적이 있어 없어? 없어. 죽은 거밖에 없어. 누구한테 죽어서 중요한 거야? 백제 근초고왕이 죽였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고국 원왕은 뭔가 천사같이 막 그런 거를 해놔가지고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통하게 죽어서 기억해야 돼. 그치? 백제가 쳐들어가지고 원통하게 죽었어. 고구려에 원통하게 죽은 왕 해가지고 고국 원왕이야. 이거 둘이 안 헷갈릴 수 있겠지? 네. 자, 요 고구려가 갑자기 백제가 쳐들어와가지고 왕이 죽는 여러분 왕이 갑자기 죽었어. 국가적 위기야? 아니야. 위기. 나라가 흔들릴 만한 위기인 거야.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놔야 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알지? 네. 자, 그리고 소수리망은 별표 3개. 진짜 중요하다. 왜? 태조왕이 기틀을 만들었지만 영토 확장을 통해서 소수리망은 그 나머지를 해냈어. 뭐야? 율령, 불교, 거기다가 학교까지 세웠어. 다 했네 혼자.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태조왕이지만 완성시킨 사람 하면 누구야? 소수리망. 중앙 집권 체제의 완성하면 소수리망. 그러면은
소수리망이 문제에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아. 그렇지. 소수리망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율령과 불교. 그렇지? 율령, 불교, 학교 이렇게 기억해야 돼. 예. 자, 중앙집권 체제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기틀이 만들어졌지만 고구려 하면은 태조왕 그리고 요거 고국 천왕 고국 원왕 그리고 소수리. 소수리. 그치? 요렇게 하면 돼. 그리고 백제 넘어가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나라. 온조가 시조고 온조는 안 써도 되지? 고이왕. 네. 고이왕이 뭐 했냐? 기틀 마련해. 기틀. 이 소수리왕은 뭐야? 지금 중앙집권 체제 완성이야. 태조왕은 기틀 마련이야. 지금 고이왕은 기틀 마련이야. 그치? 네. 그리고 기틀을 마련했는데 봐봐. 되게 많은 일을 했네. 영토. 또 율령. 율령. 율령 반포하면은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 율령 반포 법제화했다. 뭐를? 신분제도를. 그치? 신분제도 법제했으면 당연히 뭐 관등, 관보 이거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신분을 법제화했으면은 당연히 따라온 게 뭐야? 관등, 관보. 야 너는 앞으로 빨간색 입어. 영의적이니까. 막 이런 거. 그리고 왕 다음으로 입을 수 빨간색 입는 사람들은 왕 다음인 거다. 이거 법제화한 거잖아. 그러니까 관등, 관복 막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야? 율령 반포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야. 그치? 그치? 예. 자 그러면 목지국 병합 나와야 돼. 목지국 아까 얘기했지? 네. 백제가 목지국을 병합하면서 백제가 된 거야. 그치? 그게 고이왕 때 목지국이 병합이 된 거야. 그래서 고이왕 영토 확장 목지국 율령 반포 해가지고 고이왕이 기틀을 마련했어. 근데 완성시키지 못해서 왜 뭐가 없는 거야 지금? 목사님. 불교가 없는 거야. 불교. 그치? 자 근초고왕 볼게. 그러니까 왕권 강화랑 왕권 부자상속이랑 불교가 없는데 그럼 고이왕이 이렇게 해서 기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 자 근초고왕 아까 나왔었는데 누구 죽인 왕이야? 그 원왕. 원왕. 고구려의 원통한 왕을 죽였잖아. 원왕. 원통하게 죽였잖아 근초고가. 음. 그치? 같은 시대의 왕인 거야. 얘가 얘를 죽인 거야. 그치? 기억해? 그리고 야. 근초고 왕의 별표. 근초고 왕은 4세기 전성기 왕이야. 백제의 전성기. 자, 근초고 왕이 뭘 했냐? 왕권 부자상속. 그리고 영토 확장도 했네. 근초광이 전성기라는 얘기는 땅덩어리가 최대한 넓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자, 영토 확장. 그리고 해외 진출도 했고 칠지도를 외항에 화사했다. 칠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칼이 있거든. 아.
여기 사진 없나? 아. 선인장. 여기 있다. 24페이지. 실제로. 24. 이거네. 선인장. 자, 백제 유물 중에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인데 이 칠지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는 칠지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가르쳐. 학교에서 그냥 백제 왕이 근초고 왕이 일본을 외라고 하잖아. 네. 외왕한테 선물. 하사했다. 음. 하사했다. 요 내용 하나만 가르쳐. 근데 일본은 저거 가지고 7시간을 가르쳐. 저 칠지도 하나만 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 의미가 둘다 다르기 섞게. 때문에. 니네 임나 인본부설 역사관 알아? 네이버한테 물어봐. 임나 인본부. 알려줘. 인본부설이요. 임나. 임나. 이재명이 또. 이재명이 왜 또? 본부. 인이에요. 여기 있네. 인본부설. 뭐라고 써있어? 일본계 세력이 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 자, 일본 측 주장이야. 일본이 여기 일본 있잖아. 일본이 자기네들이 가야를 먹고 가야를 통틀어서 이 한반도 일부에 자기네들이 이 지역을 한반도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주장이야. 이게 임나인본부설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 식으로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운동인 거야. 이게 현실화가 안 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칠지도인데 일본이 칠지도를 가지고서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봐라 임나인본부가 맞다. 백제 왕이 왜 우리한테 선물을 하냐. 갖다 바친 거다. 그런 거야. 갖다 바쳤다고. 백제 왕이 우리한테 막 이런 공납도 바치고 칠지도도 바치고 막 이런 거를 막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칠지도를 근거로 막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저기 한국의 역사학사, 세계 역사학사들을 보니까 칠지도에 뭐라고 글이 써져 있어. 그 글을 제대로 보면은 막 웃긴 거야.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왜냐면 선물이란 말도 없고 바쳤다는 말도 없고 무슨 말이 있냐면 하사하였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사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 그런 표현으로 글이 써져 있어. 그러니까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 내왕 누구한테 하사했다. 그렇게 써 있거든. 그럼 임나인본부가 맞아? 틀려? 근데 앞으로도 임나인본부설에 얘기하는 게 뭐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면서 창피당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역사학자들은 모일 때 일본을 빼. 진짜 그게 있어. 일본 역사는 세계 역사학자들이 쳐주지도 않아 잘.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한 썰이 되게 많아. 재밌어. 근데 내가 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그런 게 있어. 재밌다. 자, 그 칠지도 기억하고. 그리고 근초고왕 하면 칠지도.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왕, 완성시킨 왕.
침대랑 아니 침대. 침류. 침유왕은 뭐 했어? 불교 수용. 야, 봐봐. 이름을 딱 봐도 뭔가 불교스럽잖아. 그치? 자, 소수리왕 불교스러워 안 스러워? 불교스러워. 그치? 그렇다. 침유왕 불교스러워. 자, 나중에 신라를 가보잖아? 불교 수용한 왕 이름이 뭔지 알아? 법흥왕이야. 불교스럽잖아. 법흥왕. 헐. 거품. 야, 니들 생각을 해봐. 내가 왕인데 불교를 받아들여. 불교를 왜 받아들이겠어? 불교의 사상이 뭐야? 미륵불신앙 아니야? 미륵불신앙. 어? 깨달은 자, 미륵. 그 자가 우리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사상처럼 미륵이 이 나라를 통치할 시대가 올 거야. 누가 미륵인지 몰라. 막 이런 거를 추종하고 믿는 신앙이잖아. 그러면은 불교를 수용하면서 왕은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나다. 내가 그 미륵이고 내가 부처다. 그러고 싶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 수용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해? 불교스럽게 바꾸는 거야. 호칭을. 무슨 시골에 소 우는 거 마냥. 그래서 소수리왕, 침류왕, 법흥왕, 불교 수용한 왕은 이름이 외우기가 쉬워. 맞지? 나중에 침류왕이 고구려인가 신라인가 백제인가 막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침류. 자, 그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자, 일단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까지 와 봐보자.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 상황을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재밌다. 이게 한반도야. 이게 한반도야. 네. 이게 한반도라고. 네. 한번 잘렸네. 구멍 났어. 자, 저 누가 봐도 한번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어. 여기가 뭐냐면 한강. 유역. 한강이 되게 중요해. 한강. 야, 여러분 문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강이야. 그치? 이집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일강 하나 때문에 강대국이 된 거야. 인간이 강을 끼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지리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한반도의 제일 유명한 강이 뭐야? 한강. 거기다가 영토의 가장 중간장이잖아.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이 한강을 중심으로 이 얘네들이 싸우는 거야. 자, 고대 중앙 집권 체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근데 전성기를 볼까? 자, 기틀 마련,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 마련한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야. 그치? 근데 왜? 고구려가 제일 백제보다 먼저 생겨난 나라니까 기틀을 먼저 만드는 건 당연한 거지. 그치? 근데 왜 신라는 제일 마지막일까도 한번 생각해볼까? 문물이 고립돼 요 지역이 약간 왜 나라가 여기 있어? 자, 여기가 문물과 문명과 모든 정보와
학문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내려올까? 이쪽에서 이렇게 올까? 이쪽에서 이렇게 올까? 왼쪽에서. 내려가서. 대륙에서부터 오잖아. 해안으로는 안 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무슨 순서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야? 고구려 백제.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그러면 제일 꼬라비는 누구야? 왜야? 왜? 얘네는 우리가 안 주면 몰라. 우리가 안 주면 몰라. 그럼 불교도 그래서 누가 전해줬어? 백제가 알려준 거야. 아. 너네도 야 내가 불교 수용해보니까 너무 좋아. 너네도 불교 수용해. 그래가지고 불교도 전해진 거고. 요 내륙에서부터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열악한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신라 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늦어진 거야. 막둥이네. 그러니까 요 기틀 마련 순서를 뭐 따로 안 외워도 이해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전성기를 한번 보자. 전성기. 자, 전성기를 보면은 백제, 고구려, 신라. 자, 전성기는 뭐라고 했어? 영토가 가장 클 때. 그 나라에서 가장 클 때를 전성기라고 했어. 영토를 중심으로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를 끼고? 한강. 한강을 끼고. 자, 그러면 백제는 처음에 시작부터 완전 땡 잡은 거잖아. 그치? 원조가 너무 똑똑한 거야. 한강 땅에 자리를 딱 잡고 내 땅 했으니까. 이게 완전 노다지 땅인 줄 처음부터 알았냐고. 몰랐지. 이 한강을 서로 먹으려고 막 난리가 나더니 내는데. 자, 그래가지고 원조가 이 근처로 백제의 땅을 이렇게 잡는 바람에 백제는 전성기를 제일 빨리 누려. 그때가 언제? 4세기. 4세기. 누구 왕 때? 근초왕. 왜? 한강 유역 알곡 땅을 잘 차지해서. 그치? 그럼 백제의 전성기 때 지도를 한번 볼까? 응? 요게 이게 좀 보기가 힘들게 나왔네. 자, 여기가 평양이잖아. 그러면 평양 바로 밑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크게 먹진 않네. 여기 평양 가. 조심하라. 여기 가. 자, 그래도 백제의 역사상 제일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게 4세기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 요 한강을 끼고 있으니까 봐봐. 13페이지 지도를 봐봐봐. 이게 한강을 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 요서지방, 산둥반도, 그리고 외까지. 그치? 한강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징이 되게 좋은 거야. 자, 평양 바로 밑까지 영토를 확장했었어. 평양 바로 밑까지. 근초고 왕 때.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누구까지 죽이고 와? 고구 원왕까지 죽이고 왔어. 그치? 그러고 나서 전성기 때를 누리고 있는데, 자, 고구려 입장에서는 팔짝뛸 노릇이지. 땅덩이를 봐도 별거 안 되고, 기틀을 마련한 순서로도 백제는 동생 같은 적인데, 역사적으로도 봐도 고구려가 먼저지 백제가 먼저야. 근데 백제가 한강을 끼고 있으니까 이게 문화나 막 문물 수용이나 막 이런 게 엄청 발달이 돼. 문화나 이 나라에 대한 막 수용 능력도 좋고, 불교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게 나라가
번성하는 게 좀 질이 다른 거야. 고구려가 보기에 그럼 어떻게 해? 견제. 고구려는 땅덩이가 넓긴 했어. 음. 제일 땅덩이가 크긴 했는데 욕심이 나는 거지. 어느 땅이? 이제 한강. 한강 유역이. 그치? 그래서 계획을 세워. 자, 두 번째 전성기는 5세기 때 장수왕 때인데. 자, 장수왕 때가 전성기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전성기 얘기하는 거야. 그치? 전성기 때 4세기 때 군초고왕 고구려는 5세기 때 장수왕이야. 그러면 전성기라는 얘기는 어느 지역을 먹었다? 한강. 한강 지역을 먹었다. 그럼 장수왕은 한강 지역까지 먹은 왕이 되는 거야. 근데 땅덩이가 제일 많이 넓히고 정복에 정말 많이 막 치고 나갔던 왕이 있어. 장수왕의 아버지. 누구요? 너네 들어봤지? 전성기가 될 수 있는 키트를 많이 줘. 그러니까 아들한테 최고의 땅을 물려준 거야. 꺼먹이. 한강만 빼고. 한강만 아. 빼고. 한강만 빼고 한강 근처까지 다 넓히고 이 위에도 다 넓혀놨어. 광개토 대왕이. 그러니까 고구려 하면 광개토 대왕이 최고 왕이다 해가지고 대왕이 붙은 거야. 그치? 그 고구려 왕 중에 대왕이 붙은 왕. 영토 확장의 최고봉. 광개토 대왕 뜨면 막 주변 나라들 막 난리가 났었지. 지도가 있지 여기. 네. 고구려 전성기 지도 보자. 14페이지. 와우. 다 먹었. 부여까지 다 먹었잖아. 한강 빼고 부여. 진짜 한강 빼고 다 먹었어. 신라도 되게 조그마지. 그치? 싫어. 고구려 전성기 하면은 광개토 대왕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장수왕만 얘기하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한강 지역이라 한강 지역을 차지한 장수왕이 중요하긴 하지만 광개토 대왕도 되게 중요하다. 그치? 영토 확장, 정복왕 해가지고 요 지도 이렇게 많이 했어. 자, 보면은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있어.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릉비 14페이지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했는데 다음 중 광개토 대왕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다. 맞아, 틀려. 광개토 대왕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 업장을 기르려고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다. 맞아, 틀려. 5? X. X? 오? 5? X. 자, 장수왕이 세웠어. 장수왕이구나. 아 맞네. 자, 땅덩이 다 넓혀놓고 너무너무 고마워. 야, 나는 한강 유역만 차지하면 되네. 얼마나 고마워. 아들 입장에서. 아까 떠먹여줬다며. 아빠가 일 다 해놓고 나는 물려만 받았어, 왕위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기려야지. 감사한 아버지한테.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운 거는 장수왕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냥. 은근히 헷갈리게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자, 그리고 영락 연호 사용 요거 표시해놔. 자주의식의 표현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막 2024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서기 2024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광개토 대왕이 다스리던 그때는 연호를 붙여서 썼어. 영락 766년 막 이런 식으로. 영락 5세기니까 400 몇 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연호를 사용했던 시기 보면은 연호 사용하면은 자연적으로 자주의식의 표현이 나와야 돼. 자주. 왜 그러냐면 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연호를 쓸 거야 하잖아. 그치?
저 중국이 뭐라고 연호를 써? 그거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왜? 나도 힘이 있는데? 응? 자주의식의 표현, 연호 사용.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치? 야, 너네는 너네 연호 써. 나는 내 연호 쓸 거야. 그게 자주의식의 표현이야. 그래서 영락. 우리나라만의 연호가 그럼 많다, 적다. 뭐 개나 소나 다 그 연어를 사용했으면은 이걸 지금 문제를 왜 나게 여기 왜 썼겠어, 그렇지? 자주의식을 연어로 표현한 왕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한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렇지? 자, 그리고 장수왕은 한강을 이제 다른 거는 아빠가 다 이뤄냈어. 그러니까 뭐만 차지하면 돼? 한강만 차지하면 돼. 한강을 차지하려고 보니까 뭐가 걸려? 수도가 걸리는 거야. 여기 원래 수도가 여기 국내성이거든. 국내선. 자, 국내성의 수도가 있어서 군사 지원이나 뭐 이런 거, 명령체계 전달이나 이런 다스리는 게 잘 돼서 윗지방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 밑에 지방을 정복하려고 보니까 국내성에서 군사를 파견하고 명령을 전달하고 하기가 너무 가까워. 멀어요. 그치? 그러면 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돼? 명령 체계가 친숙하게 막 주거니 받거니 군사 지원 팍팍 하고 막 그러려면 어떻게 본부가 가까워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수도를 내린 거야. 그치? 한강 근처로 그나마 평양 쪽으로 내린 거야, 수도를. 그러고 나서 그래서 장수왕 하면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왕이지만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 수도부터 옮겼다. 그래서 평양 천도, 수도를 옮긴 거를 천도라고 해. 평양성 천도. 수도를 옮겼어. 그래서 천도야. 자, 보자. 장수왕이 결국은 평양 천도를 하고 계속 밀고 내려와. 남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광개토 대왕 때 영토가 막 넓어졌잖아.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무서워? 백제랑 신라가 고구려를 무서워하잖아. 야, 이 지도 보면 안 무섭게 생겼냐?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잖아. 그럼 어떡해? 야, 경민이가 화가 났어. 그러면은 경민이를 무서워하는 경찬이랑 민서가 어떻게 해야 돼? 살려주시라고. 힘을 합쳐요. 합해야 돼. 휴전. 휴전. 그나마 견제하기 위해서 야,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생겨난 동맹이 뭐야? 백제랑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 해서 나제 동맹인 거야. 그치? 신라의 나, 백제의 제. 나제 동맹.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헷갈릴 수 있어. 나중에 하는 법에서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제 동맹이 체결됐다? 맞아, 틀려? 네, 틀려. 나제 동맹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장수왕이 한강을 먹어. 이미 겁을 먹고 나제 동맹이 체결된 거야. 평양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 보고 야, 무서워! 이러다가 우리 다 큰일 나겠어. 그러면서 나제 동맹이 체결이 돼. 그치? 그러고 나서 장수왕이 그래, 니들끼리 그렇게 친한 척 해봐라. 나는 내 땅 가지고 갈랜다 하고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게 장수왕이지. 그치? 자, 한강을 장악했다. 그리고 나서 한강 장악하고 나서 중원 고구려 비.
중원 고구려 비가 옆에 보면 충주에 있대. 충주. 한강이 여기 있으면 충주가 어디 있어? 충청 남도잖아. 충북인가? 충북. 충북. 충남 전에. 그러면 조금 더. 이쯤? 네. 여기까지. 자, 이게 경계선인 거야. 충주에다가 중원 고구려비. 자, 요 한반도의 중심 지역 중원. 옛날에 충주의 이름이 중원이었어. 그래서 중원에 여기가 고구려 땅이야 라고 찜뽕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원에 고구려 땅이라고 찜뽕한 비서 중원 고구려비. 중원 무려 그치. 중원 고구려비는 또 누가 세운 거야? 장수. 맞아. 그럼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 지금 2개 나왔네. 강개토대왕릉비랑 중원 고구려. 그치? 비석만 세우고 그만큼 업적을 세운 거지. 그래서 중원 고구려까지 중원 충주 땅까지 내려왔다는 건 뭐야? 한강을 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경계선, 여기는 고구려 땅 이렇게 해가지고 비석까지 세워놓고. 자, 그러면 그래서 문자 명화 부여를 완전히 병합했지. 그래서 문자 명화 끝에 부여가 막 하면서 최대 용서를 보겠는데 장수왕이 제일 중요해.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거. 자, 그러면 한강 유역을 장악했어. 그러면 장수왕 때 여기까지 쳐들어왔으면 백제는 어떻게 된 거야? 백제는 먹혔어요. 좀 찌그리가 된 거죠. 찌그리가 됐어. 네. 근데 봐봐, 금초고왕 전성기 때 금초고왕이 고구려 가서 누구 죽였어. 고국원아. 그러면 장수왕 때 큰일 났다. 백제왕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대. 그 죽은 왕 이름이 게로야. 야. 게로다. 야. 게로하면서 죽었어. 게로. 게로왕. 야. 게로왕이 여기 나왔나? 네. 15쪽 2번에 나와 있어. 게로왕. 장수왕에 맞서 장수왕. 싸우다 어. 이 전사. 사람도 죽은. 자, 게로왕은 뭐 업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왜 기억해야 돼? 죽었으니까. 죽었어. 누구한테 죽어? 고구려 장수왕. 장수왕이 죽인 거야. 야, 그러면 국수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원통하게 죽은 고군 원왕의 원한을 갚은 거야. 자, 그러면 한강유역을 뺏기고 게로왕이 죽었어. 죽었어. 괴로워하다 죽은 것 같아요. 그게 한강 뺏기고 괴로워 이렇게 하다가 죽. 게로 죽었다고. 그러면서 게로왕의 아들이 누구야? 게로준이 문주왕. 문주왕. 뭐라고? 자, 문주왕 하면은 당연하게 게로왕 아들이고 자기 아빠가 죽고 수도도 함락당했잖아. 원래 여기가 한강 근처가 수도였잖아. 네. 그럼 어떻게 수도로 옮겨. 수도를 내려요. 수도를 다시 옮겨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뺏겼으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문주왕은 공주로 웅진성으로 천도. 이쪽에 공주가 있어. 공주. 신라는 가만히 있어서 안 맞았네. 자, 공주. 지금은 충청도 공주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웅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 그래서 웅진천도라고 해요. 웅진천도. 한성에서 공주 웅진으로
내려간 거야 수도가. 그치?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무슨 장수왕처럼 국가 전략에 의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얻어맞다가 내려간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니까 얻어맞다가 내려가니까 문주왕제는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귀족 간에 분열이 될 수가 없고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갑자기 쫓겨나듯이 수도를 옮겨서 왕이 피신하다시피 수도가 세워졌어. 그 수도가 왕이 살만할까? 왕이 살만하지 못하지. 귀족들은 불평불만이겠지. 이게 여기서 어떻게 살아? 우리 백제 망한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해지겠지. 네. 요 시대 상황을 그리면 요런 거는 안 해도 되잖아. 문주왕은 응진성도 동주로 선도했는데 왕권이 약하고 귀족권이 분열되고 국력이 약하다니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치? 어. 자, 그 다음에 동성왕. 동성왕은 백제의 동성왕인데 동성왕은 다른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나제 동맹의 강화. 강화. 자, 그러면 나제 동맹이 맺어진 건 언제야? 지유. 한강 장악되기 전. 한강 장악되기 전. 근데 강화된 433 거는 년. 한강이 먹히고 난 다음에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으니까 야 신라 백제 너네들 우리 서로 정말 배신하기 없기다. 진짜 배신하기 없기다. 우리 진짜 너 고구려 죽이고 싶대요. 죽이고 싶어. 나도 진짜 그러거든. 이거 우리 진짜 힘으로 합해야 돼. 뒤통수 때리기가 없기다. 근데 못 믿겠어. 강화시켜야 돼. 근데 이 나제 동맹을 강화시켜야 돼. 제일 빠르게 제대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결혼. 사돈지간 되면 되잖아. 너네랑 우리는 사돈지간 가족이다 가족. 이러면서 혼인을 시켜 자녀들끼리. 그래가지고 나제 동맹이 강화가 된 사건이 동성왕 때 일어난 거고. 그치? 그리고 무령왕이라고 있어. 무령왕도 별표 좀 쳐놔봐. 무령왕. 보면은 자 24페이지 봐봐. 24페이지 보면 무령왕릉 사진이 나오는데 잘 안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 무령왕릉 이 내부 사진은 진짜 많이 봤을걸? 벽돌로 해가지고 벽돌이야 벽돌. 이게 무령왕릉 내부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덤이 발견되면 뭐가 있을까 없을까? 유물이나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가탈렸나? 뭐 많이 털수 있을지 있었을까? 네. 있지 않습니까? 없나? 우리나라가 전쟁이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외나라가 쳐들어오고 식민국가도 되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무덤에 도굴이 안 돼갔을까? 특히 일제시대 때 다 가져.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였어? 아니잖아. 다 털렸어. 근데 유일하게 1970년도에 1970년도 얼마 안 되잖아. 나 79년생인데. 얼마 안 됐네요. 맞네. 얼마 안 됐네. 1970년. 어제잖아. 그니까 그렇겠네. 그치. 그게 맞지. 1970 몇 년도더라. 하여간 1970년도에 70년대에 뉴스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막 난리가 났어. 백제 무령왕릉이 발견됐다. 발견. 발견. 야, 우리나라는 도굴하기가 쉬운 나라야, 안 쉬운 나라야?
무덤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경주만 해도 저것도 무덤이네, 저것도 무덤이네, 와 저것도 왕릉이네. 왕릉은 아니어도 아주 귀한 사람들 무덤인 것보다 저렇게 큰 거 보니까 아주 떠들썩하게 무덤이라고 막 자랑하잖아. 나 도굴하세요, 난 무덤입니다, 나는 왕이 묻혔던 무덤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무령왕릉은 그럼 어떻게 했길래 도굴이 안 당했을까? 지약? 작게 만든 작게 만들면 짜증 났을까? 그 일단 무덤이 보이지. 무령왕릉이 응. 진짜 머리가 나빠가지고 예? 잠깐만. 네. 그 고분 무슨 고분인데 잠깐만 무령왕릉 잠깐만 좀 찾아볼게. 송산리 고분군. 어? 송산리. 고분군. 송산리 고분. 예술국을. 고분. 자,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이미 백제 왕이나 막 이런 게 이렇게 무덤 옛 고대 왕릉이다 막 해가지고 무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 고분군의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광지처럼 그렇게 해놨겠지. 그치? 우리도 막 오름 막 대롱원 막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백제 있던 그 지역도 충청도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네. 그치? 네. 자, 백제가 여기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이겠잖아. 그치? 음. 그치? 근데 세상에 어느 날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그거를 공사한다고 배수로를 파다가 보니까 발견된 게 무령왕릉이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도굴도 하나도 안 되고 무덤 양식 그대로 진짜 무덤 안에 있는 그 유물이랑 이런 문화재랑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보존된 처녀 무덤으로 발견된 게 무령왕릉인데 도굴이 안 된 이유가 있어. 송산리 고분군이 이렇게 있으면 무령왕릉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겉에서 보면은 무덤 한 개야.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무령왕릉이 먼저 세워졌겠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무덤이 하나가 더 세워졌는데 이게 이어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덤 하나. 그러니까 요 그렇죠. 고분은 도굴이 되었는데 요렇게 있는 이 무령왕릉은 도굴이 안 됐어. 근데 이게 배수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이거를 파면서 아니 이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막 진흙이랑 흙이 막 무너져가지고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공사해야 된다 하다가 막 이렇게 배수로 파다가 보니까 뭔가 딱 걸려가지고 막 봤더니 이게 뭐야? 입구 아니야? 그래가지고 무덤 입구를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뭐 언론이고 뭐고 막 해가지고서는 막 야 우리나라에 왕릉이 발견됐다, 왕릉 백제 왕릉이 발견됐다 막 그러면서 그때 막 뉴스에서 막 떠들고 막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고 막 그러면서 막 했는데 진짜 아쉬운 게 뭔지 알아? 나는 이 뉴스랑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왕릉이 하나 발견이 되면 그걸 어떻게 개방을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이집트 왕릉 하나 오픈하고 이거 문화유산 이런 거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이거 문화유산 이거 발굴하는 발굴 작업이 몇십 년이 걸려. 왜냐면 갑자기 얼마나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무덤을 개방하면 산소가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고 하면서 문화유산이 어떻게 손실될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 이걸 조심스럽게 막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외부의 그 손길과 이런 것들이 닿는 순간 훼손이 되잖아. 그래서 원래 유물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 배열과 배치도 흐트러치면 안 되고 막 이
이 장식품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도 막 연구해야 되고 막 그래서 이 무덤 하나를 발굴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이 무덤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학자한테 먼저 간 게 아니라 언론한테 먼저 갔어. 그리고 우리나라 도굴을 당한 역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경험치가 없는 거야. 다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정치인들 뭐 언론 그게 방송계 막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프레시 터트리고 막 개방하고 막 유물 쓸어 담고 하루 만에 그렇게 됐어. 진짜 속이 뒤집어져 그 사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그 과정에서 훼손된 의미와 막 이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을 텐데 그냥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령왕릉 때 백제의 문화 양식을 보면 당나라랑 그쪽 어디야? 그 위에 지방의 문명과 문화와 이런 무덤 양식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수용했다는 거. 그리고 벽돌을 구웠다는 거. 벽돌을 구워서 내부를 다 장식했거든. 그게 당나라에서 넘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요런 양나라, 당나라가 아니라 양나라. 네.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가 됐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그 정확하게 무령왕의 왕릉이라는 것도 발견하고, 그리고 양나라랑 수교를 맺었다는 거.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그 무덤을 발견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야. 사실은 이거보다 어마무시한 지식과 정보를 이 무덤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었어. 근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외울 게 많이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긴 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좀 안타깝지. 너무 안타깝다. 어, 최악의 그럼- 발굴로 꼽힌다고 써져 있어요. 최악의 발굴. 71년도에 발견된. 맞아. 71년도? 네. 저희 아빠 태어났어요. 꼭 기억해. 그래서 중국의 양나라와 수교를 맺었다는 거를 무령왕릉이 발견돼서 알게 된 거야. 중국의 양나라랑 적극적인 문화 교류가 있었구나. 이게 무령왕릉이 발견돼서 거기에서 나타난 그런 걸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무령왕이 22담로 여기에 좀 줄을 거놔야 돼. 무령왕 하면 22담로 생각해야 돼. 이게 뭐냐면 지방에 백제가 지금 어수선하잖아. 엄청 어수선해. 그 한강유역 빼앗겼지, 수도도 옮겼지, 귀족들이 난리가 나지, 왕권이 약화됐지, 막 이런 상황에서 무령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통제권을 두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22담로를 파견했어. 지방에. 그러니까 왕족들을 파견한 거야. 왕족들을 파견한 게 22담로야. 왕권 강화를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거든. 되게 어수선해. 그러니까 야, 내 제자들 모여. 너 우리 왕족들 모여 해가지고 너는 저 땅 관리해, 너는 저 땅 관리해, 너는 저 땅 관리해 해가지고 22명의 지방 관리들을 왕족들로 다 보내는 거야. 그걸 22담로라고 해. 기억하기 편하지? 그렇게 해서 국력을 많이 회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무령왕보다 더 중요한 왕이 다음에 나오는 성왕이야. 지금 15페이지 보고 있어.
성왕. 지금 백제 얘기하고 있잖아. 무령왕릉 발견되고 성왕. 성왕이 왜 중요하냐면 성왕 때 사실상 백제가 다시 한번 정성기를 가질 수도 있었어. 그만큼 성왕이 정치를 너무 잘했었어.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붙은 이 왕을 뭐라고 하지? 하니까 성왕이 된 거잖아. 부흥의 왕. 그러니까 백제의 중흥의 노력이라고 딱 했잖아. 근데 자, 문주왕은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를 했는데 이게 강제적인 천도였잖아. 근데 성왕에 보면은 수도 천도가 나와. 수도 천도가 됐어. 그치? 수도 천도가 왜 됐냐? 성왕이 나 백제가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봤더니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나라가 점점 작아지는 이 내륙으로부터 점점 세력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네. 성왕이 그러다가 지도를 딱 거꾸로 갔어. 이렇게 보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은데 지도를 딱 거꾸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백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뻗쳐나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관점을 바꿔버리는 왕이 성왕이야. 그래서 수도를 아예 더 내려버려. 부여로. 자, 부여가 이때 당시 사비라는 이름으로 있었어. 사비성. 그러니까 지금은 공주고 지금은 부여라고 하지만 지도 보면 부여라고 나오고 공주라고 나오는 알지? 네. 네. 그때 당시는 웅진으로 불렀고 지금 그때 당시는 사비라고 불렸어. 자, 봐봐. 사비 지역에다가 수도를 천도해서 아예 더 내려버렸어. 아예 더 내려갔어. 왜? 바다를 땅으로 본 거야. 응? 이 위로는 막혀 있잖아. 네. 어느도 소통과 교류가 안 되잖아. 그럼 뭘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바다를 이용하자. 바다로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바다를 통해서 뭐든지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본 왕이 성왕인 거야. 그러니까 바다랑 더 가깝게 그냥 내려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백제가 아닌 부여로 바꿔. 남쪽에 있는 부여다.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자. 자, 역사적으로 뿌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나중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기잖아. 그치? 백제의 뿌리가 어디였어? 부여였어. 야, 우리 조상, 우리의 시작은 부여였지. 그 널따란 광활한 대지를 누렸던 나라가 우리인데 그 부여가 망하겠냐? 남쪽에 다시 세워진 부여다 해가지고 남부여로 고친 거야. 누가? 성왕이 시선을 완전히 다 긍정적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서 왕권 강화가 되고 남부여로 바꾸고 그 부여 사비 쪽으로 아예 수도를 천도해버리고 더 내려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그 문화 발전,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대. 왜? 바다가 이제 기회 그 도구가 된 거잖아. 그러면 제일 가까이 문물을 교류할 수 있는 땅이 어디야? 일본이잖아. 일본에 불교를 야 불교 좋아 너네 불교 믿어봐 막 그러면서 왜랑 이 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다 연결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바닷길을 이용한 왕인 거야.
대단한 거지. 응? 진짜 똑똑하다. 그렇게 해서 성왕 때 진짜 제대로 불교 백제가 남부여로 고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신라가 배신되지. 아이고. 아. 신라가 배신돼. 자, 한강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대. 성왕 때. 야, 아예 한강과 더 떨어뜨려가지고 수도를 천도하고 나서 한강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거야. 어떻게? 낮의 동맹이 있잖아. 신라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치고 나가보자 한 거야. 야, 신라 되게 야갔어. 일시적으로 회복했다는 얘기가 뭐야? 신라하고 백제하고 힘을 합쳐서 그래 우리 거기서 한번 싸우자 하고서는 다 싸우고 나서 백제가 다 싸우고 나서 야 회복했다 하니까 그래 그 땅 내놔 뒤통수 탁 치고. 그래서 배신당해가지고 성왕이 죽어. 관성성 전투에서. 그리고 낮의 동맹이 완전히 깨지지. 재밌지? 완전. 그리고 나서 6세기 이제 신라의 신라의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는 신흥왕. 왕. 이 뒤에 우리 그래서 통일 신라가 나와. 5분 쉬고 할게. 네. 네. 아니 이거 듣는데 와. 너무 웃긴 게 어. 어떤 사람이 한국사 노베이스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맴. 아 싫어. 아. 수업을 듣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신앙의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 신라 이제 전성기. 신라. 자 백제는 전성기 왕이 누구라고? 누가? 우리 엄마. 성왕 아니야? 응? 신라. 백제. 백제. 아 백제였어? 성왕. 전성기의 조건이 뭐야? 가장 한강을 어려웠을 살 때. 백제의 전성기 4세기. 전성기 제일 먼저 아니 도대체 다시 해? 수업 다시 해? 아 근저거 근초왕. 백제의 전성기 몇 세기? 4세기. 4세기. 고구려 몇 세기? 5세기, 신라 몇 세기? 6세기. 4, 5, 6 그치? 네. 백제 4, 고구려 5, 신라 6 4세기 때 전성기 왕 누구? 근초고. 왕. 그 기준이 뭐라고? 한강유역. 전명. 그치? 그러면 5세기 누구? 5세기 때 어느 나라? 고구려. 고구려. 누구 왕? 장수왕. 그치? 기준이 뭐? 한강유역? 장왕. 그리고 나서 백제는 계속 찌그리. 찌그러지다가 성왕이 사비를 사비를 옮기고 사비로. 한강유역을 잠깐 탈환하는 듯 싶었지만 그게 제대로 된 탈환이야? 배신당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배신자 신라는 이제부터 전성기를 부리지. 자, 신라를 한번 보자. 그 통일신라 했네. 신라를 보면 신라는 지리적 요건상 제대로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 그러니까 고립된 상황이야. 그런데 그래서 신라의 역사는 박격것의 이후로 잘 안 나오다가 신라는 중앙 집권 체제와 확립되는데도 제일 늦었지.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앙 집권 체제의 조건 다 알지? 네. 자, 눌지왕이 나오네. 신라 왕 중에 5세기 때. 자, 5세기 때부터
지금 중앙집권 체제 기틀에 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늦어진 거야, 그렇지? 네. 많이 됐네. 부자상수. 오세기 때 저거랑. 자, 오세기께 누울지왕 때 부자상속이랑 불교를 도입했어. 그러니까 불교가 도입이 되긴 했는데 이 신라는 불교하면 저기 법후방을 생각해야 돼. 아까 얘기했어. 근데 도입된 건 누구야? 눌지왕. 자, 지금 눌지왕, 지증왕, 법후왕 이게 다 불교식 왕명이야. 이름이 그러면- 그렇게 생겼어. 눌지왕이 불교를 도입하면서 무슨 꿈을 꾼 거야? 불교를 통해서 내가 부처처럼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 사람들한테 내가 미륵이다, 내가 부처다 이런 걸 조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꿨잖아. 근데 됐어, 안 됐어? 잘 안 됐어. 불교를 도입하기만 했어. 자, 그러고 나서 지증왕, 눌지왕 다음에 지증왕 때 국호를 드디어 신라라고 하고 왕이라고 칭호를 사용해. 여기 그거 안 나왔네. 내무왕 안 나온다. 내무왕. 뒤에 있을걸요? 신라 이 13페이지 보면은 박혁것의 신라 중요한 원글 이름을 써놔야겠다. 신라 박혁것에는 다 알지. 네. 네. 박혁것에 해가지고 이때부터 연맹왕국이잖아. 중앙집권 체제가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교대로 왕이 되는 거야. 그치? 그 왕성을 보면은 박석, 김 이렇게 요번에는 박씨가 왕해, 요번에는 석씨가 왕을 해, 요번에는 김씨가 왕을 해 이렇게 된 거야. 그치? 네. 그런데 요 교대로 박석김이 왕을 해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고 세습하는 왕, 그게 내무왕. 네. 우리 여기 하나 방송. 야, 내무왕의 별표 하나 쳐놓고. 내무왕이 왜 중요하냐?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왕권이 이때부터 김씨 세습이라는 거는 내무왕이 김씨로 대를 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중앙집권 체제가 이때부터 기틀이 마련됐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때 보면은 왕후 변천수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 외울 필요는 없어. 거서관, 차자온,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되잖아. 신라는 왕이라는 개념이 이런 왕이라는 칭호가 나중에 정착을 하는 거야. 그 전에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다는 얘기야, 사실은. 야, 우리는 대장을 거서관이라고 하자. 민서 거서관 만세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야 거서관 이상해. 차차홍이라고 하자. 차차홍. 아니야. 야, 이사금이라고 해. 이빨 많은 사람이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이사금. 근데 내무왕 때 마립간이라고 썼거든. 마립간. 내무로 마립간. 그러니까 왕이라는 칭호는 나중에 지증왕 때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무왕이 뭘 했냐? 김씨 세습. 김씨인데 내무왕이 김씨잖아. 네. 이 김씨가 어떻게 왕을 세습하는 정도로 왕권을 끌어올렸냐? 신라가 어떻게 갑자기 내무왕이 어떻게 갑자기 김씨로 세습? 야, 부자 상속은 아니지만 김씨로 세습을 했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윤씨잖아. 내가 왕이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서 내 동생 영찬이한테 야,
너가 왕, 나 죽으면 네가 왕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형제 상속도 되고 부자 상속도 되고 김씨로 야 무조건 내 가문으로 왕이 이어지는 거야. 이거 엄청난 변화인 거야. 오늘은 석씨가 해, 내일은 김씨가 해 이러다가 김씨만이 왕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야. 근데 뭘 기점으로? 어떻게 내 모양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은 자 밑에 호우명 그릇 나오잖아. 호우명 그릇 이거 밑에 읽어봐봐 경찬아. 경주 호우 중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 그릇 밑바닥에 을묘 연국 강산 광계토 지호 대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준다. 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그러면 배신 때리고. 아니 아직 배신 아니지. 아 맞네. 아직 낮의 동맹이 만들어지기 전이야. 아직 낮의 동맹이 그 되기 전이야. 강개토 근데 강개토 대왕 되잖아. 신라가 보니까 내모랑이 보니까 자 이렇게 있어. 지금 강개토 고구려가 짱 먹고 있어. 힘이 막 커지고 있어. 그 신라 입장에서는 내모랑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가 쳐들어와. 왜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신라를 막 난장판을 만든 거야. 내모랑은 답답해. 근데 봐봐 내모랑 입장에서는 고구려한테 도와주세요 하는 게 편해? 백제한테 도와주세요 하는 게 더 안정적이야? 어디가 더 힘이 세? 고구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한테 도와주세요 광개토 대왕님 한 거야. 네모를 먹인 거야. 네모랑 때 광개토 대왕한테 샤바샤하면서 네모를 먹이니까 광개토 대왕이 그래 한번 도와줄게 하고서는 고구려의 군사들이 신라에 주둔했어. 자 호우명 그릇은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 데리고 있던 군사들이 신라에서 먹고 자고 했다. 그 호우명 그릇 광개토 대왕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밥그릇이 왜 신라에서 발견이 되냐고. 그치? 여기에 군사들이 광개토 대왕의 군사들이 여기 있었구나. 왜? 왜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 누가 대신 싸워준 거야? 고구려의 군사들이. 그 증거가 호우명 그릇이야. 문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호우명 그릇 나오겠지. 그러면 네모랑은 왜가 쳐들어온 거를 깨끗하게 해결했어. 그리고 누구를 형님으로 지금 모시게 된 거야? 광개토 대왕을 형님으로 모시게 된 거야. 그러면은 네모랑한테 기죽들이고 뭐고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없어? 광개토 대왕이 형인데 왜 김씨가 세실이 됐는지 알겠지? 재밌지? 네. 자 그렇게 해서 네모랑이 세습의 기틀을 만들어 놓은 거야. 왕권. 자 중앙집권이 이런 거구나. 너도 한번 왕해, 너도 한번 왕해, 너도 한번 왕해가 아니라 야 왕은 이런 거구나. 중앙집권이 이런 거구나를 만들어준 왕이 네모랑이야. 광개토 대왕한테 내부서서. 그리고 나서 눌지왕까지 내려오죠. 눌지왕 때 불교 도입하고 지증왕 왕이라는 칭호가 지증왕 때에 세워지고 자 그리고 지증왕 때 이거 문제
나와요. 지증왕도 별표 쳐놔. 왜냐면 신라라는 국호도 시작한 거 좋고 왕이라는 칭호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이것 때문이라도 지증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국, 울릉도, 독도, 정벌. 자, 이거 왜 나오겠어요? 이 문제가 왜 나오겠어? 응? 임나인본부설에서는 독도가 누구네 땅이래? 일본 땅. 근데 역사적으로 뭐라고 해? 지증왕 때. 지증왕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라고 정해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요. 그러니까 지증왕, 독도, 정벌. 챗GPT도 처음에 독도 누구 나라 땅이 하니까 일본입니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고 한국 땅이야 이렇게 하고 다시 물었대요. 독도 어디 나라 땅이야 했는데 일본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번 정도 한국 땅이라고 했더니 한국 땅이라고 챗GPT가 말했대요. 나 그 말 듣고 물어봤는데 한국 땅이랑 하더라고. 오, 이젠 바뀌었네. 자, 그리고 버풍왕이 드디어 나와요. 드디어. 버풍왕. 버풍왕이 율령반포했어. 율령반포가 어떤 뜻인지 알지? 네. 자, 그래서 율령반포 하면은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했어? 관등, 관리, 공보 막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율령반포 하나만 생각하면 돼. 골품제 정비. 신라의 신분제도가 뭐야? 골품제야. 신라의 신분제도는 골품제라는 건 외워야 돼. 그치? 자, 문제. 골품제. 내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뼈로 관등 그 신분을 나눈다. 뼈로. 그러니까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태생을 골로 정하는 거, 골. 자, 제일 그러면 최고 대빵의 신분이 뭐겠어? 왕이겠지. 왕족을 뭐라고 해? 성골. 자, 그럼 귀족 중에서도 야, 성골은 뭐야? 아빠, 엄마가 다 왕족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귀족 중에서도 진골이 있어. 성골 다음에 진골이야.